사람들은 아직도 AI 하면 챗 GPT부터 떠올리잖아요. 질문하면 답해주고, 정리해주고, 글 써주는 도구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해진 건 대답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AI가 비서에서 대리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AI가 말을 잘하느냐보다 실제로 일을 끝내주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왜 크냐면 대답은 참고자료에서 끝날 수 있지만 행동은 곧바로 생산성과 비용 구조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AI에게 메일 초안을 부탁했다면 이제는 메일 내용을 읽고 회의 시간을 찾고 일정까지 잡아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항공권을 추천해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조건을 이해하고 비교하고 예약 직전까지 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현실 세계에서도 같은 변화가 벌어집니다. 공장과 창고, 물류 현장과 매장에서는 피지컬 AI가 로봇을 더 유연하게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브라우저 안에서 사람 일을 대신하고 다른 하나는 현실 공간에서 사람 일을 대신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내 직업은 어디까지 바뀌는 건데 내 수입에는 무슨 영향이 오는 거냐는 거죠. 오늘은 이 질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답해보겠습니다. 직업이 한 번에 사라진다기보다 업무 조각이 먼저 자동화된다는 관점으로 보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먼저 디지털 쪽부터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브라우저와 앱 안에서 사람 대신 순서를 따라 작업하는 AI입니다.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입력하고, 클릭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구글이 보여준 프로젝트 마리너 흐름도 여기에 가깝고 오픈 AI가 밀고 있는 오퍼레이터 방향도 결국 같은 문제를 풉니다. 웹은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무직 업무가 사실상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메일, 캘린더, 고객 관리, 스프레드시트, 광고 대시보드, 쇼핑몰 관리, 정산 화면. 이런 것들이 전부 브라우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다룰 수 있는 AI는 생각보다 많은 직무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 담당자는 주간 지표를 정리하고 누락된 값을 찾고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회의 자료를 배포하죠. 이 중에서 완전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끝까지 사람 손에 남을 수 있습니다. 민감한 결제나 법적 책임이 걸린 순간, 로그인 승인이나 최종 발송 같은 단계는 여전히 사람이 개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앞뒤 수십 개 단계가 사람 손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자료를 모으고 표를 마치고 1차 초안을 만드는 부분은 굉장히 빨리 AI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케팅도 비슷합니다. 광고 성과를 보고 소재별 지표를 비교하고 이상 징후를 찾고 리포트를 만드는 일은 이미 자동화 압력이 큽니다. 고객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 문의 분류, 답변 초안, 환불 규정 안내, 티켓 우선순위 정리는 AI가 잘하기 좋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무직 변화는 천천히 오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업무 한 묶음이 통째로 짧아지는 형태로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지컬 AI는 이름만 들으면 거창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실 공간에서 보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AI입니다. 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시야가 있어야 하고 공간 감각이 있어야 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죠. 예전 로봇은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공장에선 강했지만 예외가 많은 환경에선 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뮬레이션이 정교해졌고 합성 데이터가 늘었고 시각과 언어, 행동을 연결하는 모델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봇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사람처럼 이해하는 수준까진 아니어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를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먼저 열릴까요? 정답은 대체로 물류와 제조입니다. 집보다 공장이 훨씬 덜 복잡하고 작업 리듬이 예측 가능하고 실수 비용을 계산하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창고에서 박스를 옮기고 검수 라인에서 반복 검사를 하고
야간에 위험한 구역을 돌아다니는 일은 사람이 계속 버티기엔 피로가 큽니다. 이런 것에서 피지컬 AI는 사람을 한 번에 없애기보다 위험하고 지루한 구간부터 먼저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로봇 혁명은 당장 집안일 로봇이 모든 집에 들어오는 그림보다 산업 현장에서 혼합 운영이 먼저 늘어나는 그림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변화가 지금 갑자기 커질까요? 핵심은 여러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첫째, 모델이 길고 복잡한 작업을 조금씩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GPU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기업용으로 빠르게 확장됐습니다. 셋째, 시뮬레이션과 합성 데이터가 피지컬 AI의 학습 비용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와 비용 압박이 계속 크기 때문에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도구를 외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술이 겨우 가능해진 것과 회사가 꼭 필요로 하는 시점이 겹친 겁니다. 엔비디아가 말하는 AI 팩토리라는 개념도 여기와 연결됩니다. AI를 그냥 대화형 앱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넣고 모델을 돌리고 현장에 배치하는 생산 시스템으로 본다는 뜻이죠. 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에이전트와 피지컬 AI가 서로 무관한 유행이 아니라 같은 공급망과 같은 계산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우저 안에서 클릭하는 AI도 공장에서 움직이는 로봇도 결국 모델과 데이터, 반도체와 추론 인프라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시장이 커지면 다른 쪽도 같이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건 기술 뉴스이면서 비용 뉴스이기도 합니다. 한 명이 하루 종일 하던 반복 작업을 절반 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면 기업은 당연히 그 실험을 계속하겠죠. 그럼 누가 먼저 체감하게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미 시작선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직 실무자입니다. 일정 잡기, 자료 모으기, 비교표 만들기, 회의록 정리, 보고서 1차 초안, 반복 답변. 이런 일은 직무의 본질이라기보다 본질을 하기 위해 늘 붙어 있던 주변 작업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주변 작업이 가장 먼저 흡수됩니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입니다. 이쪽은 더 민감합니다. 원래 인력이 적기 때문에 반복 업무가 줄어들면 곧바로 마진과 속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기획, 경쟁사 조사, 키워드 정리, 메일 답변, 견적 초안, 업무 일정 관리. 이런 것들을 AI가 보조하기 시작하면 혼자서 처리 가능한 일의 양이 확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중간 관리자와 팀 리더입니다. 이 역할은 의외로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몇 명의 손을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사람과 AI가 섞인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디까지 자동 승인하고 어디서 사람이 멈춰 세울지 정해야 하거든요. 즉, 직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보다 같은 직무 안에서 가치가 높은 작업과 값이 떨어지는 작업이 빠르게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유리한 사람은 손이 빠른 사람만이 아니라 작업을 단계로 쪼개고 어디를 자동화할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현장 쪽은 어떨까요? 물류와 제조는 조금 더 선명합니다. 이미 자동화가 많았고 수익 구조상 효율 개선이 바로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고에서는 피킹, 분류, 야간 순찰, 재고 확인, 위험구역 운반 같은 작업이 먼저 바뀔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검사, 이송, 조립 보조, 불량 탐지, 작업 순서 최적화가 주요 후보가 됩니다. 리테일과 서비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는 사람 상대의 변수와 매장 환경의 복잡성이 크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보다는 보조형 도입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장 재고 확인, 야간 진열 점검, 기본 응대, 청소와 이동 보조 같은 식이죠. 의료와 교육도 완전 대체보다는 보조가 먼저일 겁니다. 기록 정리, 문서화, 반복 설명, 기초 분류 업무는 AI가 도울 수 있지만 책임과 신뢰가 필요한 순간은 사람이 훨씬 오래 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의 차이입니다. 브라우저 AI는 업데이트만 하면 상대적으로 빨리 확산되지만 피지컬 AI는 기기, 안전, 유지 보수, 공간 설계가 필요해서 확산 속도가 더 느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은 디지털 업무에서 변화 체감이 먼저 오고
현장 자동화는 산업별로 비대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변화에서 돈은 어디로 갈까요? 많은 분들이 모델 회사만 보는데 실제로는 가치 사슬이 훨씬 넓습니다. 칩을 만드는 쪽,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쪽, 기업 데이터를 정리하는 쪽, 실제 워크플로우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로봇을 현장에 붙이는 통합업체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커질수록 웹과 앱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보기 좋은 화면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에이전트가 읽기 쉽고 작업하기 쉬운 구조를 만든 서비스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인터페이스 경쟁이 사람 중심에서 사람과 에이전트 혼합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로봇 본체만이 아니라 센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현장 운영 데이터, 유지보수 네트워크가 같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도 한 회사만 보는 것보다 어느 층이 반복적으로 돈을 벌 구조인지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직함보다 역할입니다. 직접 다 입력하는 사람보다 AI가 만든 결과를 검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직접 처음부터 자료를 찾는 사람보다 어떤 자료를 찾게 할지 정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만 버티는 역할보다 기계와 사람의 협업을 조정하고 예외 상황을 처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있게 멈춰 세우는 사람이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AI를 잘 다루는 손기술보다 판단의 기준을 갖는 겁니다. 무엇을 맡길지, 어디서 검수할지, 언제 사람이 개입할지, 어떤 실패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거죠. 실제로 기업들은 감원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재설계와 업스킬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커질수록 사람이 완전히 불필요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요구되는 기준과 책임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앞으로 2, 3년 안에 5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내 일을 단계별로 쪼개보는 습관입니다. 어떤 일이 입력이고 어떤 일이 판단이고 어떤 일이 검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화할 부분과 남겨둘 부분이 보입니다. 둘째, AI가 만든 결과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속도보다 검수 기준이 중요합니다. 숫자 검증, 출처 확인, 법적 리스크, 고객 커뮤니케이션처럼 실수 비용이 큰 곳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셋째, 도메인 지식입니다. AI가 일반론을 점점 더 잘할수록 사람의 가치는 현장 맥락과 예외 처리에서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작은 자동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입니다. 거창한 서비스가 아니라 내 업무에서 반복되는 세 단계만 줄여도 감각이 생깁니다. 다섯째, 내 산업의 도입 속도를 읽는 감각입니다. 브라우저 업무가 많은 업종과 현장 안전 규제가 강한 업종은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읽는 사람이 이직도, 투자도, 사업도 더 유리해집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중요한 건 AI를 무서워하는 것도 무작정 숭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업무를 구조로 보고 어디서 생산성이 생기고 어디서 책임이 남는지 읽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AI가 사람을 대체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업무 단위가 먼저 AI 네이티브가 되고 그 옆에서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재설계되느냐입니다. 브라우저 안에서는 에이전트가 사무 노동을 바꾸고 있고 현실 세계에서는 피지컬 AI가 물류와 제조, 서비스 현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생각보다 따로 오지 않습니다. 같은 반도체, 같은 데이터, 같은 비용 압박 위에서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쪼개서 볼지,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책임질지, 어떤 산업이 먼저 열릴지 읽는 사람에게 기회가 먼저 갈 가능성이 큽니다. 챗봇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AI의 시대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우리의 일과 돈, 그리고 산업 구조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 90일 안에 작은 실험을 하나는 직접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내 업무 중 가장 반복적인 한 흐름을 골라서 입력 자료는 무엇인지, AI가 초안을 만들 수 있는지, 어디서 사람이 검수해야 하는지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실험이 나중에 큰 변화가 왔을 때 훨씬 덜 당황하게 만들어줍니다.